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까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그 다음에 의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이거 봤었어요. 그게 바로 하허면 특인대 확공통수 부치철전 14개요. 그게. 그러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제 행정작용을 볼 때가 됐어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서도 그 밖에 행정작용 중에 플러스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내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에 준한다는 게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원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일원설은 행공특법 권익위가 있잖아요. 본질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공특법 권익위만으로 판단하는 게 있고 그 밖에 행정작용인데 행공특법 권익위가 있나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갈 때 그 신청한 행위가 또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이에요. 그러고 나서 신청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으면 일원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통설인 강학상 학설의 통설인 이원설에 의하면요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원설로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중에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 중에 그 밖에 행정작용이 법규예요. 그 밖에 행정작용이 계획이에요. 그 밖에 행정작용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다 행정자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행정법규,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근데 이 입법 중에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이 행정법규가 행공특보 국권직관을 갖고 있으면 처부적 법규라 그래요. 행정계획이 행공특보 국권직관을 갖고 있으면 구속적 계획이라 그래요. 행정상 사실행위가 행공특보 국권직관을 갖고 있으면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자 법규는 99.9%가 비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그냥 법규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 법규라 그래요. 일반 추상적 법규예요. 99.9%가 0.01%가 처분적 법규예요. 그래서 일도 양단적이에요. 99.9% 일반적인 법규, 0.1% 처분적 법규. 행정계획도 그 행정계획이 원래 법이에요. 원래 행정계획이 원래 법이에요. 그래서 99.9%가 일반적인 행정계획이에요. 그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토계획. 그 다음에 서울시 2030 서울시 계획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99.9%가 일반적인 국가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인데 이 계획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0.1%가 구속적 계획이에요. 계획인데 그 계획에는 반드시 국민의 땅을 뺏어야 돼요. 그 계획을 하려면 무조건 국민의 땅을 뺏는 게 필수예요. 그러면 이게 구속적 계획이 돼요. 땅 뺏는 것만 구속적 계획이에요. 땅 뺏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아니면 땅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도 구속적 계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하고 관련해서 땅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도 처분이냐 아니냐로 일도 양단적이에요.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획 그 영역에서는 처분이냐 아니냐가 일도 양단적인데 사실행위가 이제 미치고 팔딱지기예요. 사실행위에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 중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행위 중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행 행위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가면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면 풀 때 어떻게 푸냐면 행공특보 국권직관의 요소가 없다 여기는. 그래 그러면 끝인가? 아니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행 행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웠던 관행시법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돼요. 자 봅시다. 제 1문은 자 고시의 법적 성질을 논하래요. 10점밖에 안 줬죠. 고시의 법적 성질을 논하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시의 법적 성질은요, 고시의 법적 성질은 그냥 법규냐, 시성의 대상에 대한 처분이냐 두 밖에 없어요. 볼게요. 자,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정규칙. 이게 키예요. 요 말이 꼭 나야 돼요.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정규칙이야. 이 자체가 규칙이에요. 그쵸? 행정규칙에는 고시 일명령이에요. 훈령. 고시훈령. 고시훈령은 그냥 법적 형식이 행정규칙 형식이에요. 아시겠죠? 행정규칙이에요. 근데 이 물어보는 문제, 갑이 다투고자 하는 고시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첫째, 혹시 이게 법규냐? 두 번째, 법규라면 추정의 대상에 들은 처분이냐, 즉 처분적 법규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를 기억하세요. 법규냐? 법규라면 일반적으로는 99.9%가 처분이 아닌데 0.1%의 처분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하도 여기저기서 말을 흘리고 다니니까 여기서 얘기했는지 저기서 얘기했는지 헷갈려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조지아 사태를 두고서 여권 얘기했잖아요. 이민국. 미국과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화적 어떤 견해에서 오는 충돌일 수가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구권은 있잖아요. 뭐든지 뻔히 그게 있는 걸 알면서도 반드시 지켜서 가야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요. 그냥 이렇게 절차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안경 하나 맞추는데 걔네들이 3개월이 걸려요. 거쳐서 가야 되니까. 우리는요, 온 김에 해요. 온 김에. 우리나라 이 빨리빨리 문화는 하는 김에, 온 김에, 가는 김에 같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라요. 그리고 이왕하는 거 옆에 할 수 있는 거 같이 해.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이왕 거의 한 3,500조를 지금 삥 뜯으려고 하니까 이걸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이제 트럼프 한 3년 한 6개월 남았잖아요. 3년 6개월을 이제 잘 이제 연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연기를 시킬 때 그 걔네들이 생각하는 절차 그대로 밟아서 가면 있잖아요. 5년 걸려요. 미국의 공장 그 같은 데 완공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자. 거기서 하자는 대로 하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뭐 사인하라고 무슨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다 하면 할게 이러면서 원래 그런 프로시디어를 거쳐서 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카드가 많아요, 미국보다. 근데 이제 이상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미국 놈들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사인을 빨리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이게 진짜 무식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도무지 이게 한국 사람이 맞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뒤쳐져가지고 못 돌아간 놈들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8.15 광복절 때 광복했을 때 진화로 못 들어간 놈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인 행세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놈들 보면. 제가 창녕조씨인데 조이대가 창녕조씨예요. 조국도 창녕조씨예요. 학렬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조씨 가문에 지금 내란이에요. 조이대와 조국의 내란. 미치겠어요. 이게 바로 민주화된 사회입니다. 옛날 같으면 문중에서 바로 부릅니다. 창녕조씨. 그러니까 저희가 창녕 문중에서 불러요. 뭐 하는 거냐 니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봉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참 민주주의 잘 돼 있다고.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최고예요. 최고. 외국에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 석학들은 우리나라 최고라고 그래요. 민주주의가 최고봉이 있다는 것을 뭘로 보면 아냐면 탄핵이요. 탄핵을 시킨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불가능해요. 다른 데서. 다른 나라는 아무리 자기들이 선진국이라 하지만 탄핵하는 게 불가능해요. 정치적 고려관계가 너무 강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우리 국민들은 열받으면 일단은 제거하고 보니까.
하여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법규인저부. 자, 보건복지고시가 법규인저부. 자, 행법 구보, 권부법표, 내보기.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행법 구보, 권부법표, 내보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일단 형식이 행정규칙 형식이에요. 형식으로 자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법령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저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은 행법구보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행법구보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하여 여기 행법구보 부법표 행법구보 부법표 되게 발음이 어렵다. 행법구보 부법표 행법구보 구보를 했는데 구보하는데 부법표 했다. 부법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내보기 이런 뜻이에요. 행법구보 부법표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의하여 자꾸 하면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행정관의 법령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하는 효력이 있는데요.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 효력에 의하여 기능을 행하는데 내용 보충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내용 보충 기능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 법령 규정 효력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법령 규정을 찾는 게 이건 답이에요. 사안 규정이죠. 여기 사안에서. 법령 규정을 찾는 게 답이에요. 왜? 내보기.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당해 법령의 이의만계를 벗어나지 않은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법규 명령을 수행. 법규 명령은 아닌데 법규 명령 효력을 갖게 돼요. 법규 명령의 효력이 뭐예요? 외부적 구성력을 갖게 된다. 외부적 구성력이 결국 뭐다? 이거 위반하면 이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법규 명령서 효력은 뭐다? 위반하면 이 법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행정규칙인데 요거 위반하면 이 법이야 그런 뜻이에요. 행법구보 부법표 행법구보 부여한 이거 이제 붙자 빼버리고 그냥 행법구보 법표 행법구보 아니면 행법구보 내보기 이렇게 오시던가. 행법구보 내보기 행법구보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 효력에 하여 내보기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임의 한계를 따라서 그 법령의 이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성력은 법규명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안포섭 하는 게 점수예요. 여기서는요. 사안포섭. 자 먼저 요 법규정을 찾아야 돼요. 국민건강보험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인 치료제료 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 요게 뭐냐면 이제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뭐였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자 이거 찾는 게 답이라고 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2조의 효력에 하여 내보기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예요. 이게 이 내용 보충이 뭐냐면요. 보충해야 할 내용을 법과 시행령인 법령에 언급을 해놨다는 거예요. 요 세 개를 언급을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언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치료 재료가 뭔지 그 다음에 그 급여에 대해서 목록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상한 금액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거를 이제 일일이 하나씩 정하면은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법령의 이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이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 말을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이임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 외에는 안 썼다 이런 뜻이에요. 요 세 개 외에는 안 적었다. 예컨대 급여 급여 지정 기관 이런 걸 안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적었다. 하라는 것만 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를 법령 보충적 행정적 요게 나와야 돼요. 이게 판례 용어니까 이거 판례 용어니까 반드시 나와야 돼요. 따라서 보건복지부고시는 법규이자가 아니라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규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법규 성질을 가져요. 그럼 법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분성을 띌 수가 있어. 이제 0.1% 띌 수 있냐? 자, 행공특법권은 국권직과. 자, 보건복지부 고시는요.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될 키워드가 특정이에요. 특정. 그 다음에 구체적. 그 다음에 직접이요. 요 세 단어가 나오면 끝이에요. 특정 치료제의 코드 품명 규격제 상한급. 이게 다 뭐예요? 다 이거 수식하는 용어예요. 특정 치료제의 코드, 특정 품명, 특정 규격, 특정 제조회사. 이게 뭐예요? 요거는 다 뭐예요? 네. 개별성. 특정이란 말이 개별성을 뜻해요. 이게서 뭐예요? 이 세 개를 외우면 개직구죠. 개직구가 뭐예요?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규율하고 자 있음으로 이어서이다.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권 직관 이어서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를 처분적 고시를 한다. 처분적 고시를 한다. 설문 해결,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성질은 취소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근데 왜 여기다가 기속 재량 안 했냐? 입법 작용은 100% 재량행위다. 입법 재량에 기속행위는 없다. 입법 재량에 기속행위는 없다. 100% 재량행위다. 그죠? 입법 부작위가 기속행위 아니죠. 그래서 입법 부작위 일반적으로 헌법성을 안 받아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이문은 풀어보시고 똑같으니까. 이문도 목차만 보면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이거 봐야 되겠네. 이거는 이거 처음적 구속적 계획이네. 자, 봅시다. A 백화점은 도시계획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의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조례는 뭐예요? 법규죠. 조례는 법규예요. 그럼 이게 처분적 법규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냐? 두 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5점씩이나 준 거예요. 취소의 대상으로서 두 개가 문제가 되잖아요. 위에 있는 거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어디 들어가서 봤냐면 내용을 물어봤을 때 위법하냐라는 내용을 볼 때 위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냐?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을 제기의 문제잖아요. 그럼 대원피업 제거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쓰는 거니까 대원피업 제거하는 건 아주 진짜 기계적으로 전형적으로 쓰는 거예요. 세상에 행정법처럼 거저주는 답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미치겠어. 못 따라오니까 미치겠어.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가 가잖아요. A 백화점은 도시계획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 취소관 행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자, 도시계획 조례와 도시관리계획 어떤 행정문제가 왜 어떤 행정작용은 뭐예요? 그 밖의 행정작용이라는 뜻이죠. 그 밖의 행정작용 중에 뭐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는 알면서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쓴 김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거쳐서 간단 말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도시계획 조례가 행정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 이거 나와야죠. 대전제에 의하여 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된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앞에 썼으니까 이제 반복해서 쓸 필요 없죠. 그냥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다 규칙성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변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써야 된다니 지들끼리 막 그러더라니까 야 씨발 이거 조공주 혼자니까 쓰는 거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쓰냐 막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한 2기 정도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규칙에 의해서 쓰는 거다. 다 보고 베끼는 거라니까요. 다 보고 베끼는 거. 자, 그렇다면 도시계획 조례와 도시관리 계획이 어떤 행정작용이냐? 자, 목판종실. 도시계획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을 해야 정립하는 법규로서 행정입법 법규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이건요.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을 위하여 정립하는 법규범이에요, 조례는. 따라서 행정입법이면서 법규예요. 아시겠죠? 국회 입법이 아니죠. 지방의회가 하는 건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이면서 법규예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은 자 요거를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면 괜찮고요. 어쨌든 상관없어.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 종합 조정을 장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 기준이다. 이게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문구예요. 이 판례 문구이기 때문에 외우면은 점수가 너무 좋아요. 판례 문구는 무조건 외우면 점수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다.
이거 판례 문구예요.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그 다음에 종합 조정함으로써 자, 질서를 실현하는 거다. 이제 목판종식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것도 되게 너무 자기적이어서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목판종식. 자, 목표 설정한다. 목표 달성한다. 그 다음에 판단을 기초로 한다. 그 다음에 종합 조정한다. 그 다음에 일정 질서를 실현한다. 그게 실현인데 여기에 자 관련되는 행정수단이 종합 조정하면 뭐가 되느냐? 네, 일정 지역의 토지로 나와요. 서울시 전체 토지 중에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뭐냐면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자 이번에는 이 지점을 한번 우리 신도시로 만듭시다. 그쪽에 동그라미 확 쳤어요. 그럼 그게 종합조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장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질서 실현돼요. 어떻게 해요?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 이게 그거잖아요. 목표는요? 목표는 이거는 이 질서하고 목표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뭘까요? 목표는 눈에 보이는 거, 질서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목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2천만 호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게 목표죠. 쉽지 않나요, 이거?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여기 뭐냐, 그 관악산역, 여기 서울대학교 앞에.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잖아요, 사례형으로. 거기에 공원 입구가 이제 주차장도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공원 입구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하여 이제 그 일정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지점만 갑의 토지를 포함한 일정 토지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그거를 만들자. 그러면 장래 일정한 질서, 실현되는 질서가 뭐죠? 주차 질서의 확보, 그 다음에 쾌적한 이런 것들 필요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거. 그러니까 목표는 눈에 보이는 거, 질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잘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행정계획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법규고 하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공특보권이 국권지경 혹은 국권직관이 나오면 국권영이 아니고 국권직자인데 국권지경. 집계직 요건 딴 거구나. 죄송합니다. 딴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저거 조례일 때는 요거로. 자, 집계직. 자, 집계직 조례가 집행에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게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자, 그래서 국권영 이렇게 그 조례는 추동의 대상에 따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 안 쓰고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요거 써도 돼요. 여기다 그냥 요거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지면 요거 쓰시고 안 외워지면 요거 가지고 여기다 올려버려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노포역 주변을 포함한 몇몇 역세권 지역을 과밀화 방지.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질서죠.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 제한 강화구를 지정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건폐율 제한. 자, 그래서 뭐 한다? 층고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75 이하라는 규정을 도시계획조례에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조례는 직접성이 없어요. 그죠? 직접성이 없어요. 뭐예요? 구역 적용인 것이지 특정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법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아까 국권형이 아니다. 국권형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서 임으로 이어서 이다. 자, 추동의 대상에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 번 들으시면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계획 같은 경우는 행공특보권이 국권직관. 자, 그렇다면 도시관리 계획 결정으로 여기서 키워드는요. 고시가 키워드예요. 고시되면 도시관리 계획은 그 계획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형질 변경 금지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요.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신축, 개축, 증축 금지 의무의 부담을
자, 함으로 이어서 국권, 직권 이어서 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렇다면 부산광시장 갑은 어떻게 하고 있냐? 부산광시장 갑은 복합환승센터 건설 예정지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했다? 지정고시했어요. 나왔네. 결정고시나 지정고시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하였으므로 도시관리 계획은 수행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왜? 그 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형질 변경 금지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 따라서 이를 구속적 계획이라 한다. 설문 해결. 도시계획 조례와 도시관리 계획은 강사 행정이 그 밖에 그가 뭘 말하냐면 강사 행정이 말해요. 강사 행정이 밖에 행정작용이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로 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도시관리 계획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서 그 취소로 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이거 지정승인 이거 이제 스스로 이제 풀어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행위 이것도 지정고시죠. 이것도 행정계획이죠. 풀어볼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어떤 행정작용인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그 다음에 설문해결. 하여튼 똑같아요. 목차가. 그쵸? 그 다음에 오문도 자 살처분. 요거는 보십시다. 살처분. 자 살처분에 물어보는 문제가 마지막 살처분에 불복했어요. 살처분에 불복하러 가니까 의리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 수단이 뭐냐 이게 행정소송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살처분에 불복하고 의리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과 관련해서 이 살처분이 만약 시송의 제기가 가능하냐가 문제가 되고 가능하다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의리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다 뭘 쓰냐면 국가배상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학설에 의하면 판례? 제가 누누이 말했죠. 판례 입각에 쓰시라고. 판례 입각에 쓰면 쓸 필요가 없죠. 사령. 그래서 설문 해결에다 살짝 쓰면 돼요. 자 봅시다. 살처분에 대한 취소의 제기가 가능하냐. 자 살처분 수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잖아요. 재밌어요. 요거를 그냥 내면 돼요. 와 관련하여. 이렇게. 와 관련하여. 별도로 쓸 게 없어요. 목차를 첫 문장 쓰면 돼요. 문제의 소재. 와 관련하여. 첫째. 살처분이 동법 19조와 제2조 제1호에 의해서 취소의 대상에 드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이 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약 제기가 가능하다면 취소의 협의 소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 협의 소익을 충족하는지 문제된다. 왜? 사실행위다. 그러면 살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행공특보원의 국권직권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게 사안의 경우에서 첫 문장이 문제가 돼요. 여기는 좀 달라요. 첫 문장이 뭐냐? 농장 내 닭 1만 마리 살처분은 자 법조문이 있어요. 가축전염 예방법 20조 제2항 제1호에 이거 꼭 나와야 돼요. 이거요. 이 법조문에 의하여 재산인 자 여기 꼭 나와야 돼요. 재산이라는 말도 재산인 닭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행정상 사실행위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밖에 행정작용이라는 걸 먼저 써줘야 돼요. 사안의 경우에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에 준하냐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에 준한다는 것은 행공특보원의 국권직관이라고 했어요. 농장 내 1만 마리 살처분은 자, 닭의 소유주인 을에게요. 자, 요게 문제가 돼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요. 뭐죠? 법 집행 행위는 수인 의무의 부담을 명합니다. 만약에 이거 법 집행 행위인데 내가 안 받잖아요. 뭐예요?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수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인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이므로 자 이어서 의무의 권리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이어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예요. 이를 뭐한다? 권력적 사실행위란다 이걸. 그럼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이어서 살처분 취소의 제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취소의 협의 소행 요구를 충족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자, 취소의 협의 소행 요건을 할 때는요. 자, 법률 규정이 있는데 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이 됐어요. 혹은 문제 중에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효과가 소멸됐다. 효과가 소멸되는 이제 사유가 나오겠죠. 아주 나이브하게, 아주 순진하게 효과가 소멸됐어.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정년이 지났네.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정년이 지났다면, 아, 처음 효과 소멸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저거 원상회복 불가능이라든가, 이제 예컨대 2주 안에 영업정지 했는데 2주가 지났다. 이런 거 나오면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됐다라고 안 써준단 말이죠. 그냥 그 눈치를 채야 돼. 그 눈치 못 채고 그냥 비빅대다가 나온 친구들 너무 많이 본단 말이죠. 자,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12조가 나오고 뭐 나올 수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취송을 제기하는 지금 2단계예요. 이럴 때는 동법 4조 1호예요. 요거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행정법 4조 1호에 4조 1호에 하면 보고 뵐게요. 시송은 행정처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소송이에요. 그렇다면 시송의 대상이면서 시송의 원고 적격이 충족되면, 자, 이거 키워드죠. 이거 가산점이죠. 이거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 원고 적격이 충족되면 시송의 협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충족돼요. 내외적으로 처분의 효과 소멸, 원상 회복 불가능, 이미 법의 침해가 해소된 경우는 시송의 협의 소익이 없어요. 이렇게 원칙과 예외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충족되나 예외적으로 없다. 이거 쓰시면 돼요. 여기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 가축 방역관이, 자, 이때는 이제 사를 봐야 돼. 요것만큼은 착수했는데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착수는 했어요. 죽이려고 살처분을 하러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닭 1만 마리를 전부 다 죽였냐는 거죠. 다 모가지를 쳤냐는 거죠. 그랬더니 착수는 했지만 그 완료된 상황이 아니다. 뭐 앞에 있는 사례 보면, 여기 보면, 자, 모두 살처분하도록 했다예요. 했다. 그러니까 살처분하도록 했지 모두 살처분하였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헌이 중요한, 문헌이. 아이, 간 김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시송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 말은 정지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처분 취소는 취소의 협의 소용 요건을 아직은 충족하죠. 따라서 살처분의 완료를 막기 위하여 집행정지, 이게 나오면 가산점. 지금 현재는 충족하니까 이거 뭐예요? 살처분의 완료를 막기 위하여 집행정지가 필요하다. 소결, 을은 살처분에 대해 취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제 집행정지가 필요하죠. 집행정지가 가능하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그래서 문제의 소재 나옵니다. 자, 이건 집행정지 문제의 소재 있죠. 요거는 요대로 외우세요. 집행정지 시험 문제 특이니까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 동법 23조 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적 집행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단순하게 글로 보니까 마치 1대1 관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죠. 9대1이죠. 9대1. 원칙 집행부정지 원칙이 9고 예외적 집행정지가 1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 집행정지 거의 인정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살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위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밖에 없죠. 그죠? 살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되죠. 그럼 긴급한 필요는, 자, 특사근보손, 경기신, 사자경파 중 사계 중이사. 이거 외우셔야 돼요. 특사근보손.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하면 특사근보손이에요. 특사근보손. 특사근보손.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없다고 그랬죠, 제가. 네. 사람이 죽어도 생명보험으로 사람 그 여명에 따른 예상 그 수익을 가지고서 아예 사람을 평가한다니까요. 생명을 어떻게 평가해요? 남은 수명 동안 벌어들일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가 이래서 허망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는, 그래서 첫 번째는 금전 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불능인 경우인데, 금전 보상 불능으로 일단 접근을 해버리면 집행정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생명조차도 그 금전으로 가치가, 환가가 되는 이 자본주의 아래서는 금전 보상 불가능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살짝 뒤로 물러서는데 어떻게 되냐? 금전 보상은 가능한데 사회관념상 행정처분 받은 당사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수인 불가능, 혹은 그 참고 견디기가 현재 곤란, 수인의 현장 곤란, 이 경우에 유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인데요, 일반 개인 있죠. 일반 개인에게 나오는 처분 중에 집행정지가 가능한 처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다 돈으로 다 무마돼요. 그 민사소송법, 민법 배울 때 배우시지 않으셨나요? 왜 이혼 소송할 때 혹은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왜 이자료가 왜 없죠? 이혼 소송도 이자료가 없거든요. 손해배상 있죠. 그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 하잖아요.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해서 마지막에 받는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적 손해도 충족된다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충족된다고 그래요. 미친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사들이. 왜냐하면 정신적 손해가 더 커요. 더 커요. 그래서 이혼하면은 더 줘야 돼요. 이제 유책 배우자한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5대5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도 돈 받으면서 나 만족해. 내가 이렇게 돈 받을 줄이야. 이러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우리나라는 사법개혁 해야 돼요. 진짜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부터 사법개혁 해야 돼요. 판례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전합체로. 자, 그런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죠. 기업. 요 기업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뭐냐면 가게를 말해요. 가게부터 시작해서 다국적 기업까지 대기업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게예요. 특히 1인 기업 있잖아요. 우리 내가 혼자 하는 무슨 식당, 커피숍 이런 거. 그런 이미지 및 신용 훼손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자, 이거 뭐냐면요. 이미지 훼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집행정지해 주세요. 훼손된 이미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훼손된 신용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우에 그 손해가 뭐라고요? 훼손된 이미지, 훼손된 신용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한 기업 이미지 신용 훼손이 인하여 훼손된 이미지만으로 훼손된 신용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사 금보손이 아니고 자,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인데 훼손된 이미지, 훼손된 신용이 특사가 되려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되는 손해가 되려면 판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경파 중 사계중위사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첫 번째, 매우 중대하여 계속할 수 없다. 매우 중대하여 경영상의기를 맡게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사자경파 중 이거는 사자경파 중 요거를 판단한 다음에 사업 자체 계속할 수 없어 중대한 경영상의기를 맡게 되고 보여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래 하여 이렇게 하는데 판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뒤부터 판단해요. 현실에서 사업 자체 계속할 수 없어 뭐예요 이거요? 이거 폐업이잖아요. 폐업. 그 다음에 중대한 경영상 이익을 맡게 보니 이건 뭐예요? 도산이잖아요. 폐업과 도산을 말해요 지금.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어. 뭐 때문에? 훼손된 이미지 때문에 도산을 당했어요. 훼손된 신용 때문에 도산을 당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판례가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사자경파중으로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경파중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폐업이나 도산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당할 수가 있는데 훼손된 이미지 그것만으로 훼손된 신용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근데 오로지 그 요인만으로 폐업하거나 도산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강한 어떤 주된 동력이 되어서 폐업이나 도산을 당하면 사자경파중으로 판단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요 말이.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 농장 내 닭 1만 마리 모두의 살처분을 인하여 을은 어떻게 되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돼요. 그죠? 1만 마리 물경. 그래서 닭 농장 사업,
닭 농장 사업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받거나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 파산이에요, 파산. 그리고 이와 같은 손해는 을에게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로서 첫 번째 유형의 손해는 닭 1만 마리가 없어지는 거고 무형의 손해는 단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의 이 사업처 있죠? 포워드, 백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예요? 병아리를 갖다주는 사업체. 그리고 내가 닭을 키워서 각각의 BHC나 이런 프라이드, 호식이 한 마리 이런 데로 그 다음에 닭 한 마리 이런 데로 보내는 내가 보내는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작나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이 아작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그게 무형의 손해예요. 그 무형의 손해로서 행복하게 손해에 해당하며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 의뢰의 본안충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예방해 살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 소결, 집행정지 가능하다. 설문 해결, 살처분에 불복한 의리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은 취소송하고 집행정지다. 이거 둘밖에 없어요. 불복하다. 이 불복이란 말이 중요해. 불복하다. 불복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무슨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견해하면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그 한마디 써주면 돼요. 안 써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간판 제거 조치 이것도 됐고. 이것도 취소의 대상에 들은 처분이냐. 첫 번째는 원래는 사실은 간판 제거 조치가 우리 원래 하면 뭐예요? 문제의 소재 간판 제거 조치가 어떤 행정작용인지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 간판 제거 조치가 승리 대상의 처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때는 행정상 사실행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정의를 외워야 돼.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조사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행공특법 권익위는 다 보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